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피렌체를 여행했고 이번엔 이어서 로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디를 들릴 거냐면 바티칸 미술관을 갈 거예요. 바티칸 미술관은 어디 있나? 바로 바티칸 시국에 있습니다. 바티칸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바로 로마 지도인데, 로마의 북서부 쪽에 요 작은 땅 0.44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이 땅이 바로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시국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교황이 서기 거의 8세기 때부터 이곳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뭐 종교 개혁도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의 그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1929년도에 이탈리아 왕국이랑 교황이 이제 하나의 조약을 맺으면서, 협정을 맺으면서 이 땅을 완전히 교황의 땅으로 하나의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했던 조약이 바로 라테란 조약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바티칸이 이탈리아에서 분리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했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역대 교황들이 수집해왔던 그 소중하고 귀중한 예술품들을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미술관이라는 곳은 원래는 바티칸 궁전이었어요. 교황이 살고 있던 그 궁전인데, 궁전의 대부분을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궁전의 일부분은 현재 교황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바티칸에서 만약에 바티칸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한다 하면은 가게 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성을 개조한 미술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시에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에게 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바티칸이 그 예수님의 가장 아꼈던 제자인 베드로의 무덤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원래 성당이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무덤이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설득을 통해서 이 성당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당도 이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또 아름다운 쿠폴라는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광장을 비롯해서 사실 이 바티칸이라던가 로마에 가면은 가장 많이 사실 만나볼 수 있는 건축물, 조각품들은 베르니니라는 사람이 만든 게 가장 이제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도 이 광장을 베르니니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당의 그 지붕, 아까 그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그 지붕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보이는 전경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네. 그런데 지금 광장을 이렇게 보니까 둥근 모양의 이제 길이 쭉 이어진 모습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열쇠 모양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이 부분을 딱 잘라내면은 열쇠 구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성모 마리아의 상징이 백합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상징은 열쇠거든요. 많은 종교화들이나 그 조각품들을 보면은 한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설계 역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안에 역시 이제 베르니니가 만든 많은 화려한 조각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진행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제단, 바로 발다키노, 성 베드로의 캐노피라고도 불리는 이 발다키노인데요. 발다키노는 이렇게 제단 위를 덮는 장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발다키노는 교황 우르바노 8세가 베르니니에게 주문을 했던 그런
이제 장식물인데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청동이 사용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청동이 부족해서 또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있죠. 판테논에 있는 그 청동 조각상을 떼어와가지고 이 조각상을 만들어서 당시에도 굉장히 좀 많은 비난을 샀다고 합니다. 자, 이 발다키노 이외에도 이 안에는 베르니니의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조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베드로 성당 안에서 딱 하나만 보고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꼭 이제 보셔야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이 앞에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을 정도로 정말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은 3D 프린터도 생겨나고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작품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감동은 여기에 갔을 때만 좀 많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 어쨌거나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자비 또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에서 피에타라고 하면은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모든 작품을 가리켜서 피에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피에타를 그리거나 조각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게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면은 24살 때 만들었어요. 이 신인 조각가, 아직 이름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미켈란젤로가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피에타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출세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 하얀 대리석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듯한 아름다운 성모를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 많이 감탄을 하고 열광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24살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내 작품 너무 좋다고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4살 때 이거를 만들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은 사진을 왕창 찍어가지고 막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엄청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기를 아마도 바랬을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사실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어떤 성당에 갔다가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좋아하는데 그 조각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알아채지 못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모 마리아의 가슴띠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름을 적습니다.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이름을 박아버려요. 사실 이제 서명이라는 거는 보통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뒷면에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티가 많이 나는 거죠. 보란 듯이 제발 내가 만든 걸 알아달라라는 이제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얽혀있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믿거나 말거나이기도 한데, 미켈란젤로가 이 서명을 사람들이 없을 때 성당에서 가가지고 서명을 남기고 성당문을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모습, 그 노을을 보고는 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도 내가 만들었다는 그런 서명을 어디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고작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서명을 했다는 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서명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인물이고 이 작품 이후로는 정말 서명을 한 번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자,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이 피에타를 같이 감상을 하셨는데,